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틀기 전에 당신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딱히 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아니면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무언가가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져서. 그 기분, 저는 압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못하고 그냥 가슴 한쪽이 빈 것 같은 그 느낌. 아이들은 다 컸고 할 일은 다 했고 이제는 내 차례라는 말을 들어도 정작 내 차례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당신은 혹시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텨온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이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물어봐도 된다고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상하게 조용한 오전이 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식탁 앞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편하기는커녕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그 역할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역할들이 하나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니까 남은 것은 텅 빈 나 하나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지? 나는 뭘 좋아했었지? 나는 뭘 원했었지? 그 질문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대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 막아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까봐, 혹시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봐. 그래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요. 저는 철학을 오래 공부하고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인간의 가장 큰 용기는 전쟁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행복한지 솔직하게 묻는 것.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없이는 진짜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특별히 어렵거나 거창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 옆에 앉아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이유, 외로움이 왜 이렇게 깊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을 때 외로움은 누군가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애인을 찾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곁에 사람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으면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어도 외롭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내면의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밖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마주치는 그 적막함. 처음엔 불편하고 두렵지만 그 안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 역할이 아닌 나,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무게를 지는 일입니다. 이 사회는 오랫동안 여성에게 희생을 미덕으로 가르쳤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고 견디는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데 너무 능숙해져 버렸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억울해도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감정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학습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울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자기 자신이 드디어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인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고, 늘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그 가르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닥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쟁 이후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온 세대입니다. 그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부였습니다.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부모님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그 서툴문 자녀 세대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미안하면서도 미안하다고 하지 못하고 감사하면서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안으로만 쌓아온 감정들이 이제 중년의 고독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나이에 이미 이렇게 살아온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성숙함에는 나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살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30살에 이미 깊이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자신의 내면을 향해 솔직하게 걷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난 뒤 찾아오는 그 허전함, 흔히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그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로 살아온 분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빈방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떠나면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허전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이 돌아온 것이라고. 오랫동안 엄마라는 역할 뒤에 가려져 있던 당신 자신이 이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그 빈 공간은 상실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는 여백. 당신이 정말 원했지만 미뤄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이제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롯이 당신이. 그것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뭔가를 원한다는 뜻이니까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의 외로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있지만 아무 말이 없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인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이런 상황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서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배운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의무는 다하면서 부부로서의 연결은 어느 사이에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산책할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때로는 수십 년간 굳어진 거리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달려가면서 고독을 못 느끼지만 속도가 느려지는 중년 이후에는 연결의 부재가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연결은 깊은 것일수록 좋지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오늘 처음 가보는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보는 것, 오래전에 좋아했지만 바빠서 못했던 그 무언가를 다시 꺼내는 것, 삶은 역할이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 들을 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역할로 자신을 정의해 왔으니까요. 나는 누구의 엄마, 나는 누구의 아내, 나는 어느 회사의 누구.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변할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대답을 잃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느끼며 사느냐,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역할은 언제든 바뀝니다. 빼앗길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라면 역할이 사라져도 따뜻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역할이 끝나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갑니다. 그 본질, 역할 너머에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제 나이 듦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 기억이 흐려지는 것, 남에게 짐이 되는 것. 하지만 제가 오래 살면서 느낀 가장 큰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 숨은 쉬고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저는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바쁘게 무언가를 하면서 정작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와는 점점 멀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나라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 낯설미 사실은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과의 만남. 그동안 역할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옷을 벗고 맨 얼굴에 나와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것. 그 만남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조금 더 머물다 보면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꿈들, 아직 포기하지 않은 호기심들, 누군가를 향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욕구, 이것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50살이든 60살이든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아직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무언가를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안고 다닌 것들을 내려놓고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기대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나이 드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비교해서, 경쟁해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은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 안에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처음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선물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는 오래전에 이미 끝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상처이든 풀지 못한 원망이든 실패에 대한 자책이든 지나간 시간 속에 그 일이 지금의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이미 강을 건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강에 서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서 있는 이쪽입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원망이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습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그쪽에 묶여 있으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한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사슬을 끊는 것, 그리고 그것은 상대가 무언가를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성공도, 인정도, 사랑도, 돈도. 하지만 살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과정이 바로 성숙이고 나이 드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제가 느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온기, 그 연결감, 그것이 사라질 때 삶은 공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연결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와 오후 내내 수다를 떠는 것, 처음 만난 이웃집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을 거니는 것, 작은 연결들이 쌓여서 삶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내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외면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할 때 조용히 앉아서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연결입니다. 그 연결이 있어야만 다른 연결들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주고, 남편에게 주고, 부모님에게 주고. 그런데 때로는 그 줌이 자신을 텅 비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주는 것, 안 주면 미안하다는 죄책감에서 주는 것, 그 주는 행위가 결국 나를 고갈시킵니다. 진짜 주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 강요해서가 아니라 기쁨에서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기 위한 준비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에게 씌우고 그 다음 아이에게 씌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아이를 더 잘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었습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앉아 있는 것.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곳에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 아무도 모르는 작은 취미를 새로 시작하는 것. 그런 시간이 사치라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사치는 없어도 되는 것에 과하게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기 위한 필수입니다. 마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몸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도 쉬어야 하고 마음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오래 지속되는 사랑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경험에서 옵니다. 상처를 받아보고, 넘어져 보고, 일어서 보고, 그 과정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뜨겁고 강렬하지만 때로는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오는 사랑은 다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결함도 한계도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더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가족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도 넓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그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날들, 눈물로 버텨온 밤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순간들. 그것이 전부 당신을 지금의 깊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깊이를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쓸 시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삶 전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봤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했더라면, 더 다르게 살았더라면, 그런 후회가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물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거부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만큼 살아온 나를, 이만큼 버텨온 나를, 이만큼 사랑해온 나를, 그 나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 한 가지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삶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면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오래된 것들이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착, 오래된 습관, 오래된 내 대한 정의. 그것들을 놓아버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것들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짜 나가 살아납니다. 역할과 의무와 기대라는 옷을 벗었을 때 나타나는 맨 얼굴의 나. 그것이 가장 진짜인 나입니다. 그 진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 작은 욕구들이 사실은 당신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삽니다. 거울을 보면서 주름을 세고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몸이, 그 얼굴이,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안아주었고, 얼마나 많이 요리했고, 얼마나 많이 닦고 청소하고 가꾸었습니까? 그것이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몸에 감사하십시오. 그 세월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견뎌온 당신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많은 이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살고 싶었던 삶, 당신이 원했던 것들, 당신이 꿈꿨지만 미뤄두었던 것들, 이제 그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더 늙으면 그때 시작할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당신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오래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는 것, 오래 배우고 싶었던 것을 검색해 보는 것, 오래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새로운 방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뒤에 찾아오는 이 시간, 역할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만나는 이 시간, 지혜가 쌓이고 시선이 깊어진 이 나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만들어지는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해도 된다고. 이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 허락이 당신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허락의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